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요즘 기업 간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죠. 제가 자주 다루는 IT 업계에서도 콜라보가 많은데 특히 컴퓨터 하드웨어는 게임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게임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시도가 케이스, 그래픽카드 할 거 없이 종종 있는 편이고요. 반응은 항상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EM텍에서 새로 나온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블랙몬스터 COD 에디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COD가 뭐냐? 콜 오브 듀티 줄임말이에요. 최신작인 콜드워가 지금 선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팬들을 노리는 그런 콜라보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래픽카드 소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썸네일처럼 저만이 COD 에디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거 없으면 언박싱은 웬만하면 건너뛰는데 얘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박스 전면에는 콜 오브 콜드워 메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박스 디자인부터 완전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정판 마우스 패드도 준다고 합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작게 또 난대요. 후면은 크게 특별한 거는 없는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위쪽에는 마우스 패드가 있고 아래쪽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 구성인 거죠. 마우스 패드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비닐로 쌓여있네요. 그리고 마우스 패드가 이렇게 굉장히 긴 장패드네요.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거는 그냥 콜 오브 듀티 콜드워라고 적혀 있고 이 아저씨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래픽 카드인데 아마 안쪽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5핀 RGB 단자, 이제 메인보드나 이런 거랑 이제 싱크할 수 있는 RGB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6+6핀을 8핀으로 바꿀 수 있는 젠더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후면 백플레이트부터 보면 아예 콜 오브 듀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메탈 백플레이트 자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전면도 이렇게 콜 오브 듀티 콜드워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글씨에 이제 RGB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측면에까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요쪽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 앞뒤에 LED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성능도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순정 상태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3,469점, 타임스파이는 13,358점이 나오고요. 순정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상급 제품인 만큼 전력 제한 해제는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고요. 역시 콜옵 에디션이니까 콜옵을 해봐야겠죠. FHD 중간 옵션인데 전투가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144프레임을 완벽하게 방어해주고 있고요. 텍스처 최상의 몇몇 옵션만 타협을 해줘도 144프레임으로 그래픽 좋게 게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4K 환경에서도 DLSS를 통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좌측이 DLSS를 끈 상태고 우측이 켠 상태인데 확실히 프레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사이버펑크인데요. 최상 옵션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모두 오프한 상태인데 60프레임 방어를 해주고 옵션 타입을 아주 조금만 해주면 평균 144프레임으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배그도 좀 해봤는데 국민 옵션에서 144프레임을 완벽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지난 세대 플래그십인 지포스 RTX 2080 Ti와 동일하다시피 한 성능이기 때문에 FHD 해상도에서는 지포스 RTX 3070 정도면 씹어먹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 케이스 뒷면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어 있는데 콜옵 이미지를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붙일 거고요. 그리고 수랭 쿨러 있죠? 제가 이 수랭 쿨러를 미리 사놨는데 여기 중앙 부분을 콜옵 로고로 바꿔볼 거예요. 자, 먼저 케이스 길이를 재야 되는데 세로 길이가 44cm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재면 세로는 한 34. 그래서 34, 44 이 정도 길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랭 쿨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잴 건데 길이가 대충 한 4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4.5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길이를 다 쟀고요. 들어갈 이미지도 직접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케이스 옆면에 들어갈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에서 여기 픽셀을 먼저 이제 밀리미터로 바꾼 다음에 폭을 340, 높이를 440으로 하면 이제 아까 잰 길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콜 오브 듀티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콜 오브 듀티 콜드 워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들어가서 요거 구글 이미지 꿀팁 들어갑니다. 여기 도구에 들어가면 크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이미지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저는 세로 이미지가 필요한데 가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버티컬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좀 더 세로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보니까 이 정도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해상도도 지금 보면 1198 곱하기 2101로 어느 정도 큰 편이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쓸 건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440mm 그리고 340mm를 픽셀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여기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 크기가 더 작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늘려야 되는데 강제로 늘리면 깨지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또 다른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사이트 중에 와이프 EX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 해상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마치 NVIDIA DLSS 같은 기능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선택한 다음에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히 중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확대할 비율을 1.6배 정도에서 이제 변환을 누르면 이제 알아서 딥러닝이 늘린 다음에 깨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포 애프터 결과물인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1198 곱하기 2101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이프로 늘린 거는 1916 곱하기 3361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확대해서 늘린 게 그렇게까지 깨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6배 확대한 건데 뭐 그렇게 깨져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약간 뭉개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런 업스케일링을 쓰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뭉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 원본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뭉개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이미지를 완성을 했고요. 얘를 포토샵에 요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적절히 확대한 다음에 한 요 정도면 괜찮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시트지 인쇄 요렇게 검색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주는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뭐 무광, 유광 원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의뢰를 하면 되고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한 사이즈 정도면 10,000원 이내에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링쿨러 동그란 로고 있죠. 이제 거기에도 넣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콜 오브 듀티, 뭐 콜드워 로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런 거 있죠. 그냥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원형 스티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제 원하는 이미지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오프린트라는 사이트에서 작업을 할 건데 광고 아니고요. 요거 요렇게 이제 한 시트를 뽑는데 9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도, 단 한 장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고나 위치 이런 거 맞춰가지고 무려 한 장에 12개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약간 인정이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 정중앙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중앙을 알려주긴 하는데 이게 이미지 기준이 정중앙이라 가지고 눈으로 볼 때는 약간 비껴나게 해야지 중앙 같거든요. 근데 12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 크기를 키워가면서 적정한 걸로 한번 실제로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송이 다 왔습니다. 일단 포스터부터 보면 전체적인 품질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무광으로 왔고, 이 정도면 뭐 붙이기에는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쿨러랑 붙일 스티커인데 이렇게 딱 한 장 12개가 잘 왔네요. 딱 크기를 한번 대충 대보면 이거 한번 대충 떼가지고 맞춰보면 이 정도면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죠? 자, 그럼 바로 조립을 해봅시다. 조립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사양은 다음과 같고요. 지포스 RTX 3070과 라이젠 5 5600X를 화이트 컨셉으로 조금은 저렴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제 수랭 쿨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래도 좀 저렴한 케이스다 보니까 튜닝 램을 꽂게 되면 상단은 안 되고 전면만 수랭 쿨러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램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 호수가 어떻게 갈지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정방향으로 꽂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장착 자체는 가능한데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가 여기 꽂히는데 선이 약간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럼 별로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만 꽂으면 완성인데 이게 길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딱 맞아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히 넣도록 하고요. 요거 아마 이렇게 구성하실 분들은 조금 더 큰 케이스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수랭쿨러가 흰색이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싶긴 한데 뭐 그래도 검은색도 메인보드랑 약간 깔맞춤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조립이 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죠. 여기 뒷면에 이 포스터를 이제 붙여야 됩니다. 자, 먼저 뒷면을 이렇게 떼어내고요. 이 뒷면에다가 포스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볼 겁니다. 실패할까봐 3장이나 뽑아왔어요. 뭐 요거 중에 한 장은 성공하겠죠? 이렇게 끝 모서리부터 맞춰주고 그 다음에 헤라로 이렇게 공기를 저겨주면서 싹싹싹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뒷판이 완성이 됐고 이쪽에 약간 남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으로 접어주거나 칼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약간 시트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괜찮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뒷편에 딱 결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랭쿨러 중간에 스티커도 붙이기로 했었죠. RGB가 약간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수평에 맞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넣게 되면 야, 괜찮네요. 수랭쿨러 쪽 스티커가 얇아가지고 뒤에는 LED가 살짝 비치긴 하는데 요거는 좀 더 두꺼운 스티커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RGB나 이런 게 되게 예쁘게 잘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전 뒷면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진짜 파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제가 해놓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콜옵 이런 느낌이 나요. 베이스가 하얀색이라서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고 뭐 CPU 쿨러부터 해서 그래픽카드, 케이스까지 RGB에 먼해하니까 실물로 봐도 상당히 괜찮아요. 살짝 과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찐팬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콜옵에서는 여러 구간에서 매우 높은 옵션으로도 평균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했고요. 이게 멀티플레이가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밸런스가 영 별로여서 캠페인만 하게 되더라고요. 더빙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가지고 할만한데 게임 자체에도 이런 버그가 있긴 합니다. 콜옵은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하는데 그림자에만 레이트레이싱을 적용시키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꽤 있고요. 요거는 차이가 좀 나죠. 이런 것도 보면 헬멧과 헬기 문 쪽 그림자가 꽤 큰 차이를 보이죠. 메커니즘이 확실하긴 해요. 사실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요소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명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온도와 소음도 알아봐야겠죠. 듀얼 바이오스로 사일런트와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테스트 결과 둘 다 66도에 1500rpm 정도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케이스 쿨링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건데 이거는 직접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실내 소음에 추가로 뭐가 돌아가긴 하는구나 정도예요. 이게 타공망 때문에 소음이 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한 지포스 RTX 3070 COD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열이 좀 낮은 칩셋이다 보니까 아까 사일런트, 퍼포먼스 경우처럼 온도 자체가 낮아서 소음이 거의 안 들렸는데 이건 케이스 쿨링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저만이 콜 오브 듀티 에디션 컴퓨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픽카드는 그렇다 쳐도 기본적으로는 케이스에다가 사진을 붙이는 거니까요. 쓰다가 질리면 이런 거 그냥 떼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교체하면 되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 이타샤라고 좀 매니아 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래핑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케이스도 쉽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흐름이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